잎사귀를 한번 채색해 볼 건데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채색을 할 거고요. 제가 사용할 색연필은 파버카스텔의 유성 색연필입니다. 전문가용으로 72색 세트에 구성되어 있는 색깔 위주로 사용할 거고요. 간단하게 5자루를 골라봤지만 이 색깔 구성 말고 본인이 원하는 녹색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도 무방해요. 잎사귀를 그릴 때 잎맥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잎의 음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지금 스케치를 마친 그림이 놓여져 있고요. 제가 사용할 색들을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밝은 연두색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 톤이나 음영을 줄 때 사용할 녹색들입니다. 조금 더 초록빛이 도는 채도가 높은 녹색이죠. 이런 색깔들은 쨍한 녹색도 있고 비슷비슷해 보여도 혼색을 하기 시작하면은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노란색이 조금 더 많이 섞인 그런 녹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음영을 찍어줄 때 그림자 되는 부분을 만들어줄 때 가장 진한 남색, 다크 인디고라고 해요. 다크 인디고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밑색부터 칠해줄 건데요. 밑색을 칠할 때는 가벼운 색깔, 밝은 색깔을 이용해서 주로 한 톤을 깔아주고 이 밝은 색에서 그림자들 부분에 조금 더 짙은 표시를 해주면서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림의 지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먼저 가운데 주맥이라고 하죠. 주맥을 잡아줍니다. 근데 밑색을 칠할 때는 크게 방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어떤 선은 진하고 어떤 선은 연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고르게 면을 깔아주는 겁니다. 밑색을 깔아준다고 하죠. 칠한다, 깔아준다. 이거는 얇게 한 겹 색깔을 종이 위에다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녹색 색연필은 안료의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뭉쳐요. 색깔이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색연필이 나빠서가 아니라 브랜드 상관없이 대부분의 녹색 색연필들은 색이 조금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주맥을 중심으로 층맥들이 옆으로 뻗어 나오는데요. 이 층맥들은 네, 고양이가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층맥들 살짝 비껴가면서 좀 멀리 떨어져도 괜찮아요. 층맥들의 모양을 네. 층맥을 나중에 잡아줘도 되지만 가장 크게 보이는 층맥들은 미리 경계를 나눠 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이 색을 계속 칠해줍니다.
방향 상관없는데 방향은 상관없지만 면적으로 칠해줘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주맥에 붙어있는 측맥은 인맥의 결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깊게 파여져 있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로 나갈수록 여려집니다. 적당히 모양을 잡아서 뭐 뒷부분은 잘 모르겠다 하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깔아줘도 괜찮아요. 다 깔아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를 나누지 않고 비우지 않고 하게 되면은 어디가 내 스케치 선이었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우고 해줬다가 나중에는 함께 덮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야, 아이. 진짜. 그만해. 이제 두 번째 음영을 넣어줄 건데요. 뭐였죠? 조금 더 따뜻한 녹색이 느껴지는 이 색깔, 이걸로 진한 그림자 쪽을 한번 만져줄 거예요. 천천히 조심조심 채색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측맥과 여기 측맥 이 사이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 작은 높이 차에도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이 아래 그림자. 아랫부분에 그림자 처리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인맥이라는 게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꺾어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꺾어주는데 툭툭툭툭 거칠게 꺾어줘도 사실 상관없고요. 이런 꺾임에 있었을 때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을 주의해서 이렇게 인맥의 결 되는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어도 좋습니다. 꺾이면서 살짝 이런 측맥에서 나눠지는 인맥들을 가는 인맥들을 그릴 때는
한 번에 선을 진하게 힘주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에 걸친 선. 이렇게 선을 얇게 여러 번을 그으면 진해지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그리기보다는 천천히 선을 쌓아서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를 여러 번 뾰족한 선으로 답답할 수도 있어요. 식물을 그린다는 건 뭐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만이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고 여기서 더 진해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록볼록한 느낌만 잡아주고 넘어갑니다. 때로는 색연필에 뾰족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우연의 효과로 진하게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인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연결. 이 아래도 이렇게 꺾여 나가죠. 이렇게 꺾여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타고 갈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이고 꺾여가는 이 안쪽 부분, 여기는 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도 선이 뻗어 나오고 가는 인맥들 인맥에 계속해서 색을 채워줍니다. 네, 인맥을 무조건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만이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인맥을 다 살려 그리는 게 징그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인맥을 그리는 방법의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밑색으로 깔아놨던 이 연두색, 가장 밝은 연두색이 인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가고 있죠. 너무 색깔이 튀지 않게 잘 그라데이션 해서, 그림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진하게 그리고 풀어주고 진하게 그리고 풀어주고, 이 모든 것의 반복인 거죠. 더 진해야 하는 부분에 한 번 더 만져주고요. 처음에는 측맥들도 가늘게 잡아주기보다는 조금 두꺼운 듯이 잡아주는 게 효과가 좋은데요. 그리면서 덧칠을 해가면서 이 두께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얇은 인맥이라도 두껍게 잡고서 시작하게 되면은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껍게 잡아 놓으면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색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다이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인맥 다이어트. 이렇게 진해야 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요. 지금 가장자리 라인은 손대지 않고 있는데, 이 외곽 라인에서도 똑같이 같은 두께, 같은 힘, 같은 색깔로 채색을 하기보다는 굵기와 이 선에 따라가는 라인, 그 힘 조절을 잘 하게 되면은 잎사귀가 올록볼록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삐뚤삐뚤 하더라도 라인을 따지 않고 채색을 합니다. 주변 색을 칠하고 나면 내가 처음에 어둡게 해놨던 부분이 그렇게까지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 더 칠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두 번째 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다시 보면 어디가 부족했는지, 어디에 그림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체크할 수 있겠죠.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메꿔주면서 두 번째 단계. 인맥들은 사방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봤을 때 혹은 실제로 관찰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맥들이 훨씬 많고 규칙 없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있겠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를 채워주고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은 볼 수 있지만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늘 틀립니다.
진해야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 밝아야 하는 부분들 비교해 가면서 색을 꼼꼼하게 넣어주세요. 밑색을 굉장히 연하게 한 톤을 깔아놨던 거기 때문에 밝아야 되는 부분에 밑색에 밝은 색을 이용해서 밀도를 높여줍니다. 그림의 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림의 선이 좀 삐뚤어지고 채색이 예쁘지 않더라도 그림의 밀도가 높아져야지 조금 더 내 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림이 예뻐 보이려면 밀도 있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밀도가 높다는 말은 종이에 밑색이 올라오지 않는 거를 말해요. 저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색깔이 꽉 차 있는 그림이 예쁘지 어딘가 어설프게 비어있는 희끄멀건한 선명하지 않은 그림은 이렇게 시선을 확 잡아 끌지 못하고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보여서 분명히 형태도 맞고 색도 잘 칠한 것 같은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면 색을 좀 더 꼼꼼하게 칠해서 올리는 거를 추천할게요. 외곽 라인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잎사귀와 잎맥이 정확하게 보이죠. 어디가 더 진해져야 되는지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보충이에요. 보충. 점점 더 진한 색으로 아주 조금의 부분만 그림자를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색을 풀어줘야 한다면 진한 데서부터 힘을 빼고 진해야 하는 부분에서부터 힘을 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측맥은 주맥에 직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유선형으로 이렇게, 유선형이라 그래야 되나? 곡선.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측맥은 들어가 있고 계곡처럼 V자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얘를 빤빤하게 다 피면은 직선으로 나오겠지만 지금은 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닿아 있는 쪽에 그림자가 살짝 생겨요. 그리고 곡선으로 넘어가겠죠, 선이.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얘가 더 볼록하게 넘어가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살살살살 칠해주면 어떻게든 어색하지 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잎사귀를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왜 나는 그림이 잘 안 될까 고민이 된다면 천천히 관찰을 하면서 꼼꼼하게 면을 채워보세요. 힘을 최대한 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채워보세요, 색을. 이 색연필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누가 더 오랜 시간 꼼꼼하게 색을 입혔는지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지고 흔히 정성이 들어간 그림이라고 하죠. 정성이 들어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만지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멋진 잎사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만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면 누구나 잎사귀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잎맥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그물맥을 잘 만들고 싶다면 중간중간에 힘을 줘서 그리시면 됩니다. 너무 이런 데가 인맥의 색이 확 튀잖아요, 지금. 얘가 튀면은 조금 어두운 색깔 한 겹 싹 덮어주시면 돼요. 진한 색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중간 톤을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인맥을 덮을 때는 힘을 많이 빼서, 정말 많이 빼서 얇게, 얇게 넘어갑니다.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어두운 부분이 더 눌렸다, 이것 때문에 얘를 색을 칠하면서 중화가 돼가지고 진한 부분이 빠졌다 하면 진한 부분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도 살릴 수가 없다면 지우개로 살짝 찍어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올려주세요. 있어야 했던 어두운 부분들을 어두운 색깔이 잘 안 올라갈 때도 나는 왜 진한 색연필이 잘 안 올라가나 하실 텐데, 뾰족하게 깎아서 힘 빼고 여러 번 문지르면 색이 싹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내가 어두운 색을 잘 못 칠한다 하는 거는 색연필이 뭉툭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한 색을 칠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정말 진하게 칠할 게 아니라면 힘을 빼고 살살살살 색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 라인을 보면요, 계곡에서도 확 꺾인 부분에서는 물살이 빠르고 넓은 부분에서는 물살이 완만하게 흘러가잖아요. 색연필에서도 굴곡을 따져봤을 때 여기는 완만하죠. 그리고 주맥 쪽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은 곡선이 훅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해주고, 바깥쪽 넘어갈 때는 힘을 빼고 깔끔하게 얇은 선으로, 대신에 이렇게 인맥에 의해서 물결치듯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한 번 더 찍어주듯이 힘을 탁 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선이 굵고 어떤 데는 얇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도 선이 이어져 있다고 뇌가 인식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라인을 잘 따는 사람이 그림에 센스가 있는 사람.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빠져야 되는지를
힘을 주고 빼고 이거를 잘 따지시면은 매력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이 예쁜 그림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런 것들의 반복입니다.